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는데요. 최근 12월 5일이죠. 12월 5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12월 5일 날 드디어 그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매우 강경하게 이 가격 상한제를 정해야 한다라는 국가들까지. 그래서 12월 2일 금요일까지도 이 사실 가격 상한제 가격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배럴당 30달러로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주말에 결정이 됐고 12월 5일부터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배럴당 60불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이제 명분하고 실리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유럽 입장에서 분명한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 자금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실리는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분은 분명하나 실리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 상한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시아의 균형 재정 유가, 그러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딱 제로 베이스가 돼 있는 유가가 얼마냐, 이게 배럴당 65불, 21년 말 기준으로 평가한 건데 배럴당 65불이기 때문에 이 65불 내외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60불로 정해졌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12월 2일 날에 러시아 핵심 유정이죠. 우랄 크루드의 유가가 얼마였냐면은 60.7불이었습니다. 60.7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표 유정 같은 경우가 이제 브렌트죠. 브렌트가 이때가 한 87불 정도 하고 있었죠. 여전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랄 크루드는 브렌트 대비 마이너스 25불 내외의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결정된 가격은 어찌 보면은 시장 가격이었습니다. 당시의 시장 가격이었습니다. 12월 2일 날 우랄 크루드 유가가 60.73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6일 어제자 유가는 얼마였냐? 59.7불입니다. 60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가격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 이게 실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공은 러시아에게 넘어갔죠.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해진 거죠. 왜? 시장 가격으로 상한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보내기도 뭐하고 보내기도 뭐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 원유를 제일 많이 사가는 국가는 인도와 중국,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유럽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명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원유를 사오는 것을 계속 줄여 나가야 돼요. 실제로 많이 줄였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사온 원유의 양은 일간 54만 배럴이었습니다. 작년 동기간 때 얼마였냐면요, 172만 배럴을 사왔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수출량의 3분의 1이 작년에는 유럽으로 향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폭 줄어든 상황이죠.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줄어왔고요. 그리고 5일날 가격 상한제가 일단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은 이걸 계속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희 거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이 정책이 지속 유효함을 계속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또 어디서 사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유럽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분명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거와 비교해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어쨌거나
유럽은 분명히 가격 상한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거를 갱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은 이벤트는 내년 2월 5일 날 있을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인데, 근데 이 부분은 요번에 가격 결정된 거를 감안하게 되면 거의 뭐 이 부분도 시장 가격 수준에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일단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수요 부분이겠죠. 수요 부분일 텐데, 미국 같은 경우도 석유 제품 수요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미국 전 세계 가솔린 소비량의 한 40%를 사용하는 미국의 가솔린 소비량은 YOY로 한 7% 정도, 그러니까 올해 내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가 일단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 사이드 쪽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수요가 과거 대비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충격이 상당히 희석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간하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격 급등이라든가 뭐 쇼티지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슈죠. 유럽이 뭐 올해도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한 6, 7도 갔을 때 독일 베를린, 우리보다 위도가 높죠. 영상 기온 정도 수준, 뭐 지금도 영상이더라고요. 나오면서 여기 촬영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영상 기온이라 그렇게 가스 수요가 급증할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춥기는 춥죠. 일단 가을 지나가 겨울이고 거의 뭐 0도씨, 5도씨 요 사이에서 온도가, 날씨가 기온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난방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소비가. 그 천연가스를 유럽이 사와서 이제 저장고에다가 주입, 그걸 인젝션, 이제 그리고 회수, 사용, 위드롤 부분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보면요. 11월 한 달 동안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5일까지 유럽의 그 스토리지에서의 회수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YOY로 무려 마이너스 56.1%가 줄었습니다. 즉 이 말은 난방 수요가 작년 대비 절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절대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싸서도 분명히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 그동안 우리가 신경을 잘 안 썼습니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게 11월에 MMBTU당 29.7불 하던 것이요. 어제 기준으로는 한 42불 정도, 한 40% 가까이 이제 또 올라와 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유가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230, 40불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유가보다 3배 정도 이제 높은 상황인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유럽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따뜻한 날씨만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근데 사실 지금 딱히 대응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고, 사실 올해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핵심은 뭐냐 하면요. 러시아로부터의, 이건 뭐 제가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유럽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죠. 그게 노드 1, 그리고 야말, 그리고 우크라이나 트랜sit, 터키 스트림 이렇게 있는데요. 야말 같은 경우가 5월 달에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노드 1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초에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트랜시트하고 터키 스트림 2개만 낮은 수준의 가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내년도에 더 늘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이 내년 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이 올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양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줄어드느냐라고 하면은 한 거의 3천만 톤 가까이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최근 상황까지 보게 되면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 유럽이 LNG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4천만 톤 정도 됐고요. 이걸 통해서 스토리지 캐패시티를 한 95% 정도 일단 채워놨습니다. 그게 10월 15일까지 이야기지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존 4개 파이프라인에서 낮은 상태로 2개 정도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22년도에 들어왔었던 2개가 계속 스탑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유럽은 추가적으로 3천만 톤을 더 끌어와야 돼요. 자, 끌어올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걸 끌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어디에 저장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도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높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최근에 나타난 것 같은 수요 감소 부분으로 일정 부분은 감소될 수가 있어요. 상충될 수가, 그러니까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가 부분은 뭐 수요도 줄었고, 그리고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상한제 가격도 시장 가격에 준하는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은 러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팔까 말까에 대한 결정은 아직 뉴스는 나온 바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큰 이슈 없이 일단은 넘어간 것 같고요. 남은 문제는 이제 겨울철에 가스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유럽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 기존 러시아 물량 3천만 톤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LNG 캐리어가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파이프라인이 스탑이 된 상태니까 그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가 유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거는 LNG 캐리어의 운임비도 올라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계절성, 특히 천연가스는 계절성, 가격의 계절성이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계절성 상관없이 연중 내내 가스 가격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 매우 높다. 높을 수밖에 없다. 유럽이 뭐 지금처럼 소비를 뭐 YOY로 마이너스 뭐 50%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강세는 연중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의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독일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지금 독일의 산업에서 가장 가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화학 에너지 기업들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학 기업들일 텐데요. 뭐 전력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의 실적 부담은 계속 이어질 개연성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진정이 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스에 있어서 일단 내년일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뭐 화학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수 있는 국가는 독일의 화학기업들 살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광고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올해 이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마켓 인사이트 2023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희 하우스 7명의 애널리스트가 참여를 했고요. 주제는 에너지, 그리고 금리, 요즘 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금리, 그리고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그리고 방산, ESG, 이 6가지의 주제,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핫한 이슈가 될 주제일 거고요. 이 이슈들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6개 주제를 선정해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책을 직접 참고해서 보시면 내년도 시장 전망, 내년도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